4월 24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논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와 주택 투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소비심리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주 친환경 녹색 소비 및 관광붐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홍콩 ELS 관련 은행 제재 결론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며 명목 GDP와 가계대출 증가율 간 괴리가 더 커지면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7%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24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논란과 관련해 해당 조치가 주택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직접 반박했습니다. X의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시장 혼란 우려를 지적했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일부 야당의 장특공제 제한 법안이 정부와 무관함에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 축소와 거주 보유기간 감면 확대를 통해 1주택자 주거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주 친환경 녹색 소비 및 관광붐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7%로 큰 폭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4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장기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추가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이달 중 청년 뉴딜 추진 방안을 마련해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한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연계 주가 연계증권 관련 은행 제재 결론을 다음 달로 넘기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 신한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1조 4천억 원 규모 과징금을 통과했으나 금융위는 추가 감경폭을 놓고 석 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은행권은 이미 1조 원 이상 자율배상을 진행한 점을 근거로 추가 감경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대통령의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가 과징금 수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건검토소위원회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례회의 안건 상정 시점이 밀렸고 이로 인해 은행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명목 GDP는 물가를 반영하면 4에서 5%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과의 괴리가 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전년 대비 1.5%로 설정했고 5대 시중은행은 1% 미만 수준의 개별 목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총량 관리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며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이 최근 86.6%에서 71.1%로 하락한 점을 우려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에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67%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25%였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긍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성향진보층에서 90%를 웃돌았고 부정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로 조사에서 최고치를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20%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진행됐습니다.